안동종가문화원 안동종가의 전통을 그대로 담은 이순자 생강청. 구매 및 상담 전화 054-853-0045 054-853-0045. 안동종가문화원 안동종가의 전통을 그대로 담은 이순자 생강청. 구매 및 상담 전화 054-853-0045 054-853-0045. 네, 안녕하십니까. 안동데일리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8월 22일 월요일입니다. 지금 시간이 10시 19분입니다. 죄송합니다. 또 오늘 4분 정도 늦었습니다. 예.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2022년 케냐 대선 선거소송 어떻게 진행되나, 네, 오늘 그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루덴셜 이게 지금 일렉션 페티션 타임라인스 그래가지고 케냐가 영국령이었습니다. 영국령인데 이 케냐에 이 지금 하는 거 그 소송을 대법원에서 지금 오늘 오후 6시 경에 떨어진, 지금 케냐에 떨어진 분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소를 제기하면은 케냐에서는 7일 안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한 입장을 내놓아야 됩니다. 야당의 오방가라는 인물인데요. 마라가라는 이 판사가 있었나 봅니다. 이게 지금 2017년 케냐 대법원장이 이제 얘기한 건데요. 마라가 그때 2017년도에도 케냐에서는 부정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기가 있었고 소송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 대법원에서는 요번에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 그 2017년도에 선거 소송이 있어서 이때도 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재선거를 했습니다. 2017년도에도. 그래서 여기 중요한, 이건 유명한 말입니다. 마가라라는 이 대법관이 이런 얘기를 했죠. 선거라는 것은 과정이지 사건이 아니다. 네, 과정이지 사건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대법관들이 7월 28일 날 판결 내린 것을 보면은 범인을 특정하지 못했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국민 알기를 우습게 하는 그런 것이고요. 지금 이 대법관 조재현, 이동원, 그리고 천대엽 대법관, 그리고 민유숙, 그리고 김명수 대법관 포함해서 지금 판사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텐데요. 지금 세계적인 이런 선진국, 그리고 아프리카가 우리보다 이런 선거 민주주의, 그리고 선거라는 이 과정, 절차는 더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더 순진하고 더 정의롭고 하다는 것을 아마 이 방송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뒤에 말한 거 was famously quoted saying an election is a process, and not an event, and as such the way results are tabulated and transmitted must be verifiable. 이거 어떻게 얘기하나? verifiable. 네, 이렇게. 예,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 내용이 뭐냐면은 이제 선거의 과정이지, 이 선거 소송은 선거의 과정이지 사건이 아니다. 그래서 결과가 집계되고 전달되는 이 과정에서 이제 검증이 이제 가능해야 된다. 그것을 본다는 거죠. 이 말이 뭐냐? 절차와 과정, 그리고 명확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절차와
방법을 어기지 않았는가를 이제 살펴보고 거기에 대한 것을 보고 이제 이것이 선거 무효인지 아닌지를 판결한 그런 이제 2017년도에도 이런 얘기를 2017년도에 대법관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런 원칙 하에서 들여다보니까 이제 문제가 있다고 해서 2017년도에 재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하고 다른 것이 케냐의 대선 같은 경우에는 50% 과반을 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케냐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은 잠깐만요. 번역한 것이 있는데요. 자, 케냐의 사진을 케냐를 제가 위키피디아에서 이제 온 건데 2022년 케냐 총선인데 여기 보면은 케냐는 5년에 한 번씩 이제 선거가 있는데 여기 같이 여기에 보는 바와 같이 이제 과반을 얻어야 되는 50% 이상의 유권자의 득표를 해야 그것이 이제 받아들여지는데 요번에 선거에서 지금 케냐의 사진을 제가 많이 올려놨죠. 요번에가 보면은 여기 보십시오. 여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해가지고 자 이게 지금 여기 대통령이 누구냐 하면요. 지금 선출되신 분이 이제 여당의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윌리엄 루토라고 하는 사람이 득표율이 50% 이상인데요. 50.49%로 그래서 0.49가 이제 0.49가 오버됐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당선이 된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오차 범위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지금 여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7명 중에서 3명 빼고 4명이 문제의 위원장의 선거 결과를 공표했는데 4명이 선거위원 4명이 반대표를 던져가지고 이런 일이 지금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50.49 그리고 떨어진 후보가 라일라 오딩가라는 대통령 후보인데 이 사람이 48.85%를 득표했습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근소한 차이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지금 여기에 있어서 이제 차이가 나는데 어쩌라고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근데 자 거기에 대해서 이것을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4명이나 지금 거기 이 선거 결과에 동의를 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여기서 이제 소를 제기를 합니다. 소를 제기를 하게 되면은 여기 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안에 답변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 케냐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지금 국제적으로 지금 이슈가 되는 그런 지금 문제입니다. 지금 이 스타라는 이제 매체고요. 여기는 또 이제 보면은 시티즌도 있고 쭉 가면은 여기는 프랑스 24라는 매체도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고 블룸버그에서도 하고 있고 그다음 알자지라에서도 하고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CNN에서도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이 기초 사실은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아시겠죠? 예. 그러면 제가 준비한 PPT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얘기할 게 많습니다만은 결정적인 건 중요한 것만 제가 이야기할 거라서요. 자, 지금 보이시는 화면에 대한민국 사법개혁 없으면 자유민주주의는 영원합니다. 뭡니다. 지금 이 수준 가지고 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이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겠는가. 이런
의문을 갖고 있죠. 자,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여기 this is a non-negative, 이거 아까 time frame, Chief Justice Martha Koum said in a press statement on August 7, 2022 이렇게 해서 22 해가지고요. 이게 뭐냐면은 쿰이라는 대법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협상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거 절차를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 과정, 절차나 이 민주적 절차에 의한 선거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 다음에 기간들, 그러니까 법으로 규정한 대로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것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대한민국의 대법관처럼 법이 6개월로 정해놨는데 그 시간을 2년 3개월 동안 이렇게 늘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국회나 언론이나 그다음에 헌법학자나 여러 이 관계자들이 이야기를 하지 않는 이 모습을 지금 여기에 있는 요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협상할 수 없는 거다. 그래서 법은 규정대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여기 요거는 또 아까 말씀드렸죠. 선거는 이게 2017년도 유명한 말입니다. 이 대법관이 케냐의 대법관 마라가가 선거는 과정이지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가 집계되고 전달되는 방식은 검증 가능해야 한다고 말을 했는데 그것이 유명한 말이었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자, 지금 그 재판부가 지금 대법원에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대법원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같은 한 몸이죠. 그죠? 한 몸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따로 있고 여기 대법원은 이제 그러한 절차를 보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참 이 대법관들, 그러니까 법관들은 제가 지난 방송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원대복귀, 법원으로 판사로서 사법부, 법원 내의 일을 잘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공부를 안 하니까 지난 그 7월 28일에 있었던 판결 같은 그런 엉터리 판결을 했죠. 그래서 이 판결 내용은 정말 그 세계적인 망신사를 앞으로 살 것이다. 그리고 이 판결문에 대해서 한국의 부정선거는 앞으로 이 시대 지금 21세기 전환기적 시점에 혁명적 디지털 문명이 완전히 태동하는 이 시점에서 발생한,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2020년 4.15 총선이 부정선거를 할 때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그냥 우리나라의 문제 그리고 크게 생각을 안 했죠. 근데 지금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부정선거가 세계적인 그런 그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문제가 많은 지역이 바로 대한민국이다. 이런 이런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이제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판단 기준도 모호하게 판결문이 그랬죠. 지난 그 대법원 선거소송에서요. 그래서 지금 민주주의가 퇴보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북한과 무엇이 다른 판결입니까? 그냥 결과만 얘기했지 거기에 대한 근거라든지 절차적 민주의 절차에 의한 선거가 됐는지, 심지어는 그 소송 당사자 원고들에게 법인을 특정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참 웃긴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 7월 28일 날 대법원의 선거소송 기각을 잘 보셔서 아실 겁니다. 선거소송은 범죄 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거소송 당사자가 절차에 있어서, 그러니까 원고 측에서 우리가 중대한 하자들, 그 다음에 의혹들, 그 다음에 증거들을 내밀었죠.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그 불법성이 있었는지, 그런 예를 들어서 배수진 투표지가 나왔다 하면
까보고, 그죠? 공정하게. 이 대법관들이 거기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이 선관위 편을 들면 안 되고, 당연하죠. 그죠? 재판에 임해서 원고 피고 어느 측에 서지 말고 법과 원칙대로 이제 해야 되는데, 이 대한민국의 이 법관들, 아까 얘기했던 조재현, 이동원, 천대엽, 그 다음에 여기 뭐 민유석, 그다음 노태악, 노정희, 이런 대법관들이 법과 헌법과 법률을 어겨서 이 사람들은 탄핵 사유가 이미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거센 우리 비판을 하고 우리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이 판사들을 우리 국회의원들이 탄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으로 이런 법관들은 필요가 없다. 그런 밥을 식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선거소송은 범죄 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아니고 선거소송 당사자가 절차에 있어서 선거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불법이 있었는지를 제기하면 피고가 그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면 그 선거는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이고 법관은 그것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중재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국제 기준이고 성숙한 국가의 사법부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 역할을 못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 케냐 대통령 선거에 나온 윌리엄 루토, 그리고 라일라 오딩가입니다. 근데 지금 이분이 이제 당선됐는데, 윌리엄 루토가 당선되고, 오딩가가 이제 떨어졌습니다. 이 오딩가가 이제 떨어졌는데,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근소한 차로, 루토가 당선되고, 오딩가는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여러 자료들을 모으고, 이제 오딩가가 오늘 6시에, 그러니까 지금 한국 시간으로 6시에, 선거 소청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제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 또 젊은 사람으로 보이네요. 그죠? 루토가.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방송의 목적입니다. 안동데일리가 지금 이 방송을 하는 목적은 지금 이 사례, 케냐의 사례, 그리고 다른 말라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케냐, 그 다음에 DR 콩고, 그 다음에 키르기스탄이라든지,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있죠. 그 다음에 미얀마 이런 곳, 그 다음에 필리핀 이런 외국 사례들을 가져와야지만 우리가 재판에서 승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법관들보다 더 날카롭고 또 고급스러운, 그 다음에 이 대법원의 이런 대법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논리를 깰 수 있는 그 정도의 실력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지금 한국에서 이것이 지금 지지부진해가지고 지금 2년 3개월이 지난 이 현 시점까지 아직 그러니까 제대로 된 판결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안동데일리는 이런 외국 사례들, 그리고 한국에 있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아까 얘기했던 절차적 하자 이런 것들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하나하나 계속해서 업데이트 시키는 그런 방송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분명히 부정선거였다는 것이 지금 이미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방송을 계속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사법부는 정도에서 한참을 벗어나 있습니다. 아까 판결을 보면 아시겠죠. 여기에 대해서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가져야
하지만 특히 한국의 헌법학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그죠? 사법부는 그 주의해서 이 방송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판결을 너무 쉽게 온 것 같습니다. 뭔가 사법부가 검찰이라든지 경찰, 이 사법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타락해서 그런 거죠. 지금까지 판결을 너무 쉽게 해온 것 같은데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지금 케냐의 사례가 지금 얼마나 이 민주주의를 하기 위해서는 고생도 해야 되고 머리를 써야 되고, 예, 그다음에 우리 관심을 가져야 되고 수고를 해야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이번에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케냐의 사례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세스에서 이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확인하는 이 과정들이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의 이런 지금 재판 그리고 재검표 과정은 정도에서 벗어나도 너무 벗어났다. 이것은 사법부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한국의 언론이 또 한 몫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안동데일리는 케냐의 사례로 민주적 선거 소송의 진행을 보도하고 있고 또 심층적으로 그리고 또 정확한 그 보도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가 대한민국 선거 정의를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며 전환기적 시점에서 한국의 민주 선거 질서를 재정립하는 데 함께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동데일리는 부도덕한 정권과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살펴볼 것이고 뉴스를 업데이트하겠습니다. 21세기 새로운 혁명적 디지털 시대의 산물로 디지털을 이용한 부정선거는 국가의 안보와 직결된 전쟁입니다. 전쟁. 예, 우리의 생사가 걸린 문제입니다. 예, 우리의 후손 그리고 우리의 주변의 이웃 그리고 국가의 존망이 걸린 그런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고요. 민주주의는 바로 공짜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께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이 2016년도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태 이후 한국에서 펼쳐진 그 사법 작용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법치가 작동했습니까? 네. 자, 그래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국민의힘에 얼마나 그 인재가 없으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그 문재인 정권의 검찰총장이었죠.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법치가 무너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또 현 정권의 핵심인 법무부 장관 그 당시 법무부 장관에 대한 대항 그리고 그 다음에 추미애 장관 그 다음에 박범계 이어지면서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런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법치를 지키겠다 이런 거였죠. 그래서 지금 잘 하고 있는지 뭐 좀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나눠지지만은 저는 그 법치를 세우는데 뭐 나름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법치 원칙과 기본을 지키고 그다음 범죄자들은 처벌해야 되는 것이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대한민국의 선거 정의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하며 이 전환기적 시점에서 한국의 민주 선거 질서를 재정립하는데 같이 함께 노력해 주십시오. 안동데일리는 부도덕한 정권과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살펴보고 뉴스를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 새로운 혁명적 디지털 시대의 산물로 디지털을 이용한 부정선거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 전쟁 상태다. 우리의 생사가 걸린 문제입니다.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공짜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짧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뭐 여기에 핵심이 녹아져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그 권력에 대한 감시가 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언론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전자주의 국가나 공산주의 국가, 독재 국가에서는 언론이 제 역할을 못하죠. 할 수가 없죠. 없습니다. 그런데 민주국가에서는 이런 국민들의 대표자가 권력을 행사하고 하지만은 이제 언론이 제대로 된 언론이 있다면 그들을 견제하고 감시하고 그죠? 국민을 대신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한국의 언론은 그렇지 못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정말 그래서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국민의 관심이 없을 때 없어지게끔 권력들은 계속 작업을 하겠죠. 그래서 국민의 관심이 없을 때 이 국민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동데일리가 매일 이런 그 선거와 관련해서 제가 열심히 노력할 건데요. 매일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좀 더 정확한 보도를 하기 위해서 더욱 열심히 뛰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대한민국 부정선거와 전 세계적인 부정선거 사례를 보시면서 안동데일리가 계속 업데이트 할 텐데요. 이것을 보시면서 그리고 특히 케냐에 지금 진행되는 이 선거 소송과 한국에 있었던 이 부정선거를 취급하는 이 법관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한국의 민주선거 질서를 고양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정도 계속 했습니다. 준비를 했습니다. 잠깐만요. 자, 그래서 정말 우리보다 못 살죠. 그 케냐는요. 근데 아프리카에서는 그래도 선진국입니다. 선진국으로서 자, 이런 그 영국령이었는데 이분들이 아마 영국에 가서 그 공부를 체계적으로 하고 그리고 원칙과 그리고 그 공정성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댓글이 달렸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김다소님, 반갑습니다. 투표지 촬영 금지라는 동영상 관련 내용입니다. 아까 제가 트레일러에 그 불광 일동 주민센터에서 하는 모습을 제가 올려놨는데, 은평구는 불광 일동만이 아니고, 녹번동 여러 군데서 아까 보셨죠? 사방에다가 투표지 촬영 금지라고 해놓고, 제가 물어봤어요. 사전투표 관리관에게. 여기 보니까 너무 많이 이렇게 투표지 촬영 금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무슨 뜻이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여기서 촬영을 하면 안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투표지 촬영 금지가 진짜가 종이 진짜인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은평구 선거관리위원회 전화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자기들이 자기가 잘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참 이런 수준입니다. 그리고 화이팅님
맨 밑에 선거관리위원회라고 써져 있네요. 지방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뽑아서 붙인 건 아니고 선관위가 뽑은 거네요. 그런 거예요. 잘 헷갈려요. 그 다음에 우공이사님, 그럼 경찰에 신고해서 각종 의혹을 수사해달라고 하면 그 의혹이 해소되잖아요. 이렇게 하셨고요. 그 다음에 선거 조작, 부끄럽습니다. 거짓말 잘하는 국민 5명 어찌 벗을까요? 그래서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이것이요. 자, 그러나 우리 국민의 조력이 1960년 3.15 부정선거에 대항한 4.19입니다. 자꾸 3.1, 그러니까 이것을 정립을, 역사학자들이 좀 정립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초대 대통령, 이 자유민주주의를 건국한 분이 이승만 대통령인데, 완전히 3.15 부정선거를 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마치 부정선거를 한 것처럼 이렇게 매도하는데, 우파 역사학자들께서 그 당시에 3.15 부정선거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기붕이 그 부통령이 되기 위해서 부정선거를 일으킨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것이 정확하게 좌파들처럼 확실하게 싸울 수 있는 그런 정확한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좌파들과 이야기하는데 지지를 않죠. 벌써 이제 프레임을 걸어가지고 이승만 독재 정권 부정선거였어라고 이렇게 가는데, 거기에 대한 반대를 할 수 있는 그런 논리적 이념, 그리고 사실, 틀리다는 것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잘 얘기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생산해내야 되겠습니다. 마치 거기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좌파들이 한두 개 잘못된 것을 가지고 전체를 막 싸집어서 잘못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제도를 함에 있어서 거기에는 인간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100% 잘할 수는 없죠.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해 가는 것이 민주주의 아닙니까? 근데 하나하나 한두 개 정도 잘못된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문제 삼으면서 공격을 하고, 거기서 이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우리의 지금 북한에 있는 바로 몇 킬로만 100킬로만 올라가면은 평양 아닙니까? 그러니까 북한하고 완전히 총을 가지고 적대국으로 총구를 겨누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 좌파들의 활동 얼마나 위험합니까, 여러분? 네? 지금 문재인 정권이 하는 거, 그다음에 지금 현 정권에서도 윤석열 정부에서도 지금 하는 거 보면 지지부진하고 합니다. 물론 좌파들의 그런 여론 조작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언론에 KBS, MBC, SBS 등등 해가지고 조선일보도 마찬가지예요.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단합해서 정말 싸워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민주주의의 헌법을 우리가 수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검수완박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그다음에 주택 문제, 그다음에 지금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얼마나 경제가 파탄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현재 환율을 보니까 이제 미국 달러 1달러가 지금 한국의 돈으로 환산하면은 1340원대입니다, 지금. IMF 이후에 이런 적이 없습니다. 이명박 정권 때 제2의 금융위기가 왔죠. 그때도 1200원대였는데 지금 1340원대에 지금 오르고 있어서 돈의 가치가 지금 자꾸 떨어지고 있고, 한국은 지금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까지 올라간 게 피크인데, 그것을 이 문재인 5년 동안 얼마나 이 경제적으로 떨어질지, 우리가 과연 견딜 수 있을지,
참 고민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총력을 어디서 모아야 되느냐, 이 부정선거를 어떻게 우리가 이길 것인가에 많은 관심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41분 정도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케냐에서 오늘 그 오딩가라는 지금 떨어진 그 후보가 선거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이제 절차 이 대법원에서는 아까 우리 한국의 대법원이 엉터리로 했지만은 케냐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할 것인지를 이제 하나하나 뉴스가 나오면 이제 설명하면서 우리 대법관들을 정말 불의한 이 대법관들과는 싸워야 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은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네, 방송이 잘 됐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구독하시는 분이 이렇게 시청자가 그렇게 많지를 않네요. 예. 아무튼 오늘 뭐 여기에 요 내용에서 빨리빨리 그 이제 나중에 들으실 때 빠르게 해가지고 제가 오늘 얘기한 엑기스는 뭐냐, 케냐는 이 절차적 과정을 중요시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이건 사건이 아니고 이것은 뭐라 그랬냐, 그러니까 선거 투표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보관이 되고 개표가 되고 그다음에 여기도 개표 상황표가 올라가는데 그 개표 상황표에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이 우리하고 다르다, 예, 라는 것입니다. 케냐가 그 경제적으로는 우리보다 못 살지만 이런 그 시스템은, 그 민주적인 시스템은 더 잘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타사지적으로 삼아서 한국의 이 부도덕한 권력, 그리고 남용하는 그리고 최선을 다하지 않는 이 공무원들의 모습을 우리가 방관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곧 있을 국정감사에서도 우리 여러분들의 많은 노력이 있을 때 저 선관위의 아주 이 범죄행위, 그죠?를 우리가 밝힐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의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참, 해외에 계신 이 분들, 안동데일리를 시청하시는 해외에 계신 분들은 이 내용들 혹시라도 그 케냐에 계신 분들이 있으면 거기서 우리 안동데일리에 제보를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니고 지금 케냐는 지금 영국, 그다음에 호주, 영국, 그리고 그 프랑스, 그다음에 그 스웨덴, 스위스, 오스트레일리아 뭐 등 해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좀 굉장한 미국에서 굉장히 이 사안을 중대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방송을 마치고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램라프님, 예, 후원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주권 없는 소크라테스가 될 것이냐, 주권 있는 배부른 개돼지가 될 것이냐. 예, 혹시 여러분들 개돼지가 되시는 건 아니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 우리가 삭제했네요. 예, 우리는 하루를 살더라도, 예, 램라프님 감사합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인간답게 살아야 되죠. 인간답게. 예,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